안녕하세요. 농지오케이 윤세희입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글에 대해서 보충 또 설명을 드리고자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농지법이 개정되고 또 그 후속 법들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나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농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가지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농지 투자 관리는 이렇게 하세요 하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바뀐다고 농지원부 수정신고 안내들을 다 받으셨고 또 뭘 신고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2월 말일 날로 이제 다 끝났습니다. 몇 번 얘기를 드렸으니까 알고 계실 텐데, 자, 농지원부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관리하는 공적 장부가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주민등록 세대별로 관리하던 것이 농지대장이라고 하는 필지별로 관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에 비치되어 있는 장부가 바뀌는 거예요. 실제 농지를 갖고 있거나 농사를 짓는 분들이 특별하게 이것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사실상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게 바뀜으로 인해서 어떤 큰 불이익이 있거나 어떤 뭐가 일어나나 해가지고 불안해하고 계세요. 전혀 농사를 짓고 계시거나 뭐 하시고 있는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이 크게 바뀌는 거 아니다. 다만 이제 이거 말고 후속 조치로 또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농지 관리를 좀 더 면밀히 또 세밀하게 또 잘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지원부라고 하는 것, 농지대장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 비치하는 공적인 장부라고 그러는 거 몇 번 말씀드렸고, 농지원부하고 농지카드라는 것이 73년도 농지보전법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6년도에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농지원부만 남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농업 지원이나 보조나 이런 정책 사업으로 하다가 또 세금 감면이나 이런 거를 하다가 나니까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었어요. 없다 나니까 농지원부라는 걸 가지고 농업인을 증명하는 걸 했습니다. 그 농업인을 증명하는 걸 하다 나니까 이게 원은 행정 내부 서류인데 이게 이상하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2009년도에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농업인 확인서, 즉 농지원부를 대신하는 서류는 이때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농지원부가 있다고 그래서 그 세금 감면 내지는 면세라든지 이런 혜택은 못 받지만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농지원부를 사용하다 나니까 농지원부가 마치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하는 것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게 뭐 크게 변한 게 아니다. 자, 행정기관에서 이 농지를 또는 이 세대가 농사를 누가 짓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였다. 근데 그게 농업경영체라는 것이 농업인을 증명하는 서류, 세대별로 농사를 얼만큼 짓는 건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되었고, 이제 바뀌는 이번에 농지대장은 필지별로 누가 농사를 짓는지를 확인하는 서류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하게 관리기관도 바뀌고 또 그
목적도 완전하게 분리가 되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뭐 다 했고, 그 다음에 4월 15일부터 지금 현재 이제 3월 달에는 그 농지원부를 정비를 해가지고 4월 초순에 그를 농지대장으로 전환을 하고 4월 15일부터는 농지대장으로 작성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건 농지원부에 있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농지원부에 없던 것에 대해서는, 없는 것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농지대장을 정리를 할 겁니다. 또 그 사이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5월 18일부로 지금 현재 농지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5월 18일부터 이것이 시행이 되면서 농지대장이 5월 18일부터 제대로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서식을 한번 또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국적장부 쪽을 완전하게 구분을 하셔야 돼요. 농업인의 확인 서류, 농업인, 그러니까 농가에 대한 확인은 농업경영체로 한다. 이제부터는. 그 다음에 농지대장은 필지별 경작사항을 확인해주는 서류로 바뀐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제촌작용 확인이나 해당 필지의 정책 지원 사업 등에 활용되는 것은 이제 나누어서 필지별로 뭘 입증해야 되면, 농지대장, 또는 자격증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세대별, 농업인 세대별로 하는 건 농업경영체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변경돼서 시행이 된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 계속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소유만 하고 있으면 내가 농업인인 줄 아세요. 예, 소유만 하고 있으면 땅임자예요. 땅임자이고 농업경영체가 됐든 농지대장이 됐든 이제 그걸 입증하는 것은 경작자 위주라는 겁니다. 경작자 위주. 소유자 위주가 아니라 그걸 경작하고 있는 사람 위주로 작성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농업인도 아니고 내가 작용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예, 이것만 인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농지 소유자는 최대한 잘하는 것이 제촌작용입니다. 엊그저께도 법인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이 제촌작용 개인이 하는 것보다 농지 투자에서는 더 좋은 거 없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작용이라도 해라. 작용을 하면서 농업인은 되거든요. 작용을 하면 제초는 안 되더라도. 그래서 농업인이 되어서 내가 농업인의 혜택을 누려라. 근데 작용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농지은행에 위탁 관리해라. 물론 농지은행에 위탁을 안 해도 되는 농지들이 있습니다. 10,000제곱미터 미만, 인허한 농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4인간의 임대차를 해도 됩니다. 되는데 그래도 농지은행에 위탁을 하면 우리 소위 말하는 법적으로 합법적이고 또 하나는 임대 관리도 어떤 면에서는 공적으로 제대로 관리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8년 이상 위탁을 하게 되면 세율도 사업용으로 봐주니까 10% 절세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하셔라.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하셔라 하는 것이고 경작자라고 하는 것은 경작자 임차인은 농지은행을 등록해서 임대차를 하고 또 농업경영체 등록하면 직불금도 받을 수 있고 농업에 대한 보조도 받을 수 있고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받아가면서 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휴경이나 타용도로 사용하겠다면 원상복구해서 농지로 사용하거나 농지은행 위탁을 하거나 직접 작용하거나 어쨌든 사용을 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아예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이제는 현명하시다. 또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법을 준수하면서 토지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제대로 된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제천자경이나 작용하는 경우, 농지임대차 예외 허용으로 농지임대차가 되거나, 농지은행에 위탁하며 관리하는 농지, 이런 것들은 지금처럼 그냥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그대로 하시면 되고, 다만 휴경이나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되지 않게 합법적으로 사용할 궁리를 하시라, 그런 얘기고, 이번에 뭐 다들 아시겠지만 농지법이 조금 강력하게 개정되었으니까 그 법에 맞도록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 한 80% 이상 이 많은 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일부 한 20% 정도, 또 많으면 20% 정도, 이분들이 지금 약간의 편법이라든가 약간의 타용도로 사용한다거나 하시는 분들이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농업인을 입증하는 공적장부는 농업경채, 농지원부는 이제 아니다 하는 인식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해당 필지에 대한 자격입증 자료는 농지대장, 이렇게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재배 작물 등 변경사항이 생기면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생각하실 거 없어. 내가 소유자면 내가 신고하시면 되고, 내가 경작자면 내가 신고하시면 돼. 뭐 그걸 네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되느냐 이거 따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니까, 결국은. 근데 사실은 이런 신고를 하거나 무슨 할 때는 수혜를 받는 분이 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걸 굳이 따질 필요 없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임대차가 되거나 재배작물이 변경되거나 뭐 이렇게 됐을 땐 농지 소재지의 시고 읍면에다 60일 이내에 농지대장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셔라. 그 다음에 국민농산물 품질관리위원회에다가 지소에다가 농업경제 등록을 변경 신고하셔라. 이건 홈페이지에서도 되니까, 인터넷에서도 되니까 거기에서 하시고, 그 다음에 매년 벼를 심어요. 작물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도 농업경제 등록은 3년마다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신고 의무가 본인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가급적 매년 한다는 생각으로 임하셔서 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뭐 3년에 한 번이니까 나 다음에 할 거야. 예,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년 우리는 다시 한다. 매년 봄에 씨 뿌려놓고 또는 뭐 심어놓고 이러고 나서 매년 신고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시면 신고 관리를 하셔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농취증이 일부 변경됐습니다. 농취증이 일부 변경됐는데 크게 변경된 게 아니고, 다만 이 농업계획서의 일부 내용들이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많이 변경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재배 작물에 대한 게 들어갔습니다. 농업계획서에 무슨 작물을 얼마를 어떻게 심고 뭐 언제까지 하고 이런 거가 들어갔어요. 농취증 하는데 농업계획서 작성이 좀 더 까다로워졌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금 조달 계획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 보고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대장에 대한 양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대장에 농지 소유자가 누구고 경작자가 누구고 그 임대차를 누구한테 해주고 있고 또는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기재가 되게 돼 있고, 그것을 발급받아서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대장이라는 것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다. 구체화되어서 관리되니까 농지대장은 자기는 임대차가 변경되는 거, 뭐 또 자격, 휴경 뭐 이런 것들이 좀 변경되는 거, 재배작물도 좀 변경되는 거, 이건 농지대장, 농업경채 등록 그냥 매년 봄에 한 번씩 한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지대장 그 등록 변경 신청 서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도 여기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월 18일부터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조금 더 여기서 이제 보완 설명을 드리자면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이제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다 만들어졌는데 지금 농지취득에 대해서 아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심사 요령이라고 하는 공무원들이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내어주는 그 서류, 그 지침서가 아직은 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것이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서는 법령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다시 공무원들이 어떻게 업무 처리를 해라 하고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한번 그 지침이 개정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농지투자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이면 제촌자경을 하라. 제촌자경 못하면 자경하면서 농업인을 유지하라. 제촌자경도 안 되고 자경도 못하겠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이왕 임대차를 할 거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간에, 이왕 임대차를 할 거면, 농지은행을 통해서 임대차를 하는 것이, 어디에다가 해도 떳떳하고 제대로 관리가 되니까 그렇게 하라. 그 다음에 타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휴경을 하고 있다면 원상복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타용도로 용도를 바꿔가지고 쓰는 방법을 생각해 보셔라. 합법적으로 쓰는 방법을. 이제 농지투자 관리는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같이 어물쩍 그냥 내가 사놓고 기다린다고 되는 거 아니니까 본인들이 잘 가꾸고 다듬고 키워서 이것이 나한테 잘 보답하도록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제가 부자들이 아름아름하는 대한민국 땅 투자라고 하는 것을 2월 28일 날짜로 발간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지 투자에 대한 사례, 농지 투자로 어떻게 돈을 만들고 그런 사례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봤고, 금년 한 여름이나 하반기쯤에 가가지고 농지연금이나 수익을 농지를 가지고 수익을 만드는 것에 대한 것도 또 한 권 준비를 해서 지금 뭐 거의 다 좋아하는 데 있는데 제가 좀 더 다듬고 뭐 이럴 시간이 지금 아직은 없고 또 계속해서 뭐 그냥 두 권을 내느니 조금 텀을 두고 낼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 중에서도 앞에 유튜브로도 있고 제가 글로도 올린 게 있고 그러니까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두 농지 투자에 관심 갖고 또 투자를 하셔서 부자로 잘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